여야가 진짜 상생으로 좀 가서 뭔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볼 때 좀 건설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5년 동안 있었던 모든 4년 동안 있었던 모든 정권의 잘못만 이야기를 하는 야당, 또 그걸 막는데 급급하는 여당. 이거는 정치가 아니고 이거는 어찌 보면 대통령을 한 분 모셔놓고 여야가 이렇게 국민하고의 정서에 맞지 않게 편가르기 삼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총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네. 그 정치는요 국민들이 다 압니다.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래서 국민들은 반드시 표로 심판을 하죠. 그리고 어떤 정치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를 하면서 시류에 따라 변하기도 하죠.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처음과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사고가 같겠습니까? 금과 옥조처럼 경제 관료들이 하는 식으로 우리 정부 부채를 40%딱 맞춰야 된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지금 어려운 코로나 난국에 경제 극복 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재정 주치를 늘리자 할 때 이게 대해서 미래 세대의 빚이 된다라고만 고집하는 모습도 우습고 또 일방적으로 무조건 이걸 퍼주자 하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조화를 잘 찾고 여야가 좀 협의해서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정치가 이렇게까지 와버린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정치인 한 사람으로 실망도 하고 또 국민들한테 미안키 짝이 없습니다. 총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 의원님께서 그동안 쭉 정당인으로서 또 청와대나 이런 데서 근무하신 또 여러 가지 정치인으로서 또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쭉 활동하시면서 많은 정치 선배들도 보셨을 거고 또 거기서 명멸해가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념도 보셨을 텐데 결국은 국민의 삶과 행복,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정치인이라는 이 근본이 무너질 수는 없다라는 아마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당대의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저희들 모두는 죄인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도 국민의 투표에서 탄생됐고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일정한 성과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만 불 달성도 했고 3050 클럽에 가입도 했고 또 벤처 투자가 활성화돼서 신성장 동력 육성하는 데 힘을 썼고 또 건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상생 협력의 문화도 확산됐고 또 취약계층의 안전망도 또 어느 때보다 조금 더 확충이 됐고 이런 좋은 면도 있고 또 아까 야당 의원이 지적했던 대로 조금 부족한 면도 있죠.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까지 발전하는 과정은요. 국민들은 뭐 실망도 하고 원망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정치를 하면서 서로가 많은 상생도 하고 통합도 했기 때문에 이까지 대한민국이 왔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극과 극으로 치닫는 이런 모습 이게 어찌 보면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어찌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더 많이 듭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한번 하겠는데요. 후보님, 그 2030의 세대들이 가상자산하고 주식에 이래 올인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죠. 제가 다 파악은 하겠습니까만은 지금 그 세대들에게 앞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절규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 언론에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런 게 나면서 있고 가진 사람들의 자식들의 길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이 포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들이 희망과 꿈이 없기 때문에 주식과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고 또
결혼을 해본들 이게 오히려 사치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질 정도로 한계를 느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기자는 최근에 집을 한 채 더 전세를 끼고 구입할까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세단 차를 뽑았어요. 왜냐하면 이 불안한 미래에 이런 것이라도 자기를 위로하고 싶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보궐선거의 키워드는 욕망이 아니고 불안이라고 진단했던 기사도 있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참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세대가 너무나 미안하고 안타까울 따름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래 논쟁을 하고 서로가 이런 이야기로 국민들을 지켜보는데 이런 것보다 이번에 총리가 되시면 이 문제에 근본적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진짜 대한민국의 2030 세대 이런 분들에게 어떤 사다리를 다시 만들어 줄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하고 이런 문제를 다시 더 하도록 꺼내서 그분들이 볼 때 진짜 정치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이런 계기를 총리 되시면 여야를 잘 듣고 또 젊은 분들도 많이 만나서 총리께서 총리가 되시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뭐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미래의 희망을 빌 수 있는데요. 대신에 1년 만에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기틀은 만들 수 있겠죠.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여야 의원님들 이야기를 잘 들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총리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세대가 조금 더 눈을 들어 뒤를 돌아보면 거기에는 안타깝고 신음하는 2030들 우리들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저 자식의 앞날을 열어주지 못하는 부모가 무슨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그러나 정부가 이 세대들을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손에 좀 잡힐 만한 몇 가지 정책적 아젠다를 만들어서 그게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거는 의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리고 또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총리실에 이 청년 문제를 다루는 본부가 이번에 곧 출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내겠습니다.